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나, 이. 안녕하세요. 오늘 궁금하신 거 있다고 그랬죠? 네, 이제 오늘 요새 환자분들 중에서 허리 삐끗하신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강의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오늘 허리 삐끗한 환자분들이 많이 오기도 하고,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너무나 어렵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너무나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도 있고, 그 다음에 치료적인 트렌드가 좀 잘못된 것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형의 관점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환자분들이 흔히들 진료실에 삐끗해가지고 이제 오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물건을 들려고 허리를 숙이고 물건을 이렇게 들다가 삐끗했어요 라고 하고 찾아오고, 실제로 대부분의 표현들이 원장님 삐끗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라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병원에서는, 일반적인 병원에서는 대부분은 이제 주사를 주죠. 주사를 주거나 아니면 물리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약을 먹거나, 그래서 통증을 줄여주는 걸 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병에 대해서 전체적인 어떤 개념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려야 되고, 급성기 때 또는 너무 아플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삐끗했다라는 말을 할 때 흔히 나오는 이제 속담 비슷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평생 동안 한 번도 삐끗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삐끗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한 번 삐끗하게 되면 길게는 5, 6년에 한 번씩 삐끗한다든지 또는 1년에 한 번, 아주 잦은 사람들은 한 달에 두세 번까지 삐끗하는 사람들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 환자분들이 삐끗하게 되면 이제 작게는 아주 이렇게 통증이 극심한 경우에는 일을 못하는 경우는 당연하고요. 너무 심하게 삐끗하는 경우는 디스크가 터져서 수술방에 바로 가서 이제 수술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한 번 생겼을 때 왜 재발할 수 없는지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이제 드릴 거예요. 근데 먼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제가 구독자가 많지는 않지만 제가 유튜브를 만든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조심해야 될 점들을 분명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제 채널을 보고 있는 운동 전문가들이 도움이 돼야 되는 이야기들도 해드릴 거예요. 첫 번째, 일반인들 대상으로 제가 꼭 설명드려야 될 게 뭐냐 하면, 조심해야 될 점이에요. 참고로 우리가 삐끗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의학적인 진단명은 요추의 염좌 정도로 많이 넣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하지만 요추의 염좌라는 표현은 인대 손상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하면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삐끗했다는 의미는 사실 영어로는 derangement라는 표현을 써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arrangement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정렬이라고 그래요. 척추가 올바른 이제 방향으로 올바른 순서대로 이렇게 똑바로 가 있다라는 걸 올바른 정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올바른 정렬에서 벗어난 걸 디레인지먼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척추가 올바르게 이렇게,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5개, 이게 올바르게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 상태를 올바른 정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척추가 예를 들어서 한 개가 이렇게 삐져나오게 되는 상황을, 또는 오른쪽으로 삐져나오거나 왼쪽으로 삐져나오거나 또는 앞으로 삐져나오거나 한쪽이 뒤쪽으로 삐져나오는 상황을 우리가 흔히들 삐끗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표현하는 방법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derangement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는 shifting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는 buckling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써요. 하지만 우리가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척추의 한쪽이 빠져나와 있구나. 그래서 카이로프랙터 선생님들은 이게 서브럭세이션이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아무튼 간에 척추가 올바로 서 있는 상태가 깨진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극심한 통증이 나타납니다. 물론 정도에 따라 조금 달라요. 약간 불편한 정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거의 허리를 움직이지 못하고 호흡도 못하고 숨을 멈춘 상태에서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극심한 통증을 느껴요. 제 이 유튜브를 보고 있으신 분들 중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삐끗하셨다. 그게 얼마나 극심한 통증을 가지는지. 그런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극성기 때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했단 말이죠. 약도 먹고 주사도 맞았어요. 그런데 통증이 줄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많이 좋아졌구나. 이제 어느 정도 해결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의미냐면, 비유를 들자면 우리가 마본지를 찢었어요. 그리고 찢은 상태에서 그대로 원상복귀해서 풀로 붙였단 말이죠.
부처는 졌지만 흔적은 남아있죠. 상처는 반드시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삐끗하고 나서 적어서 1주에서 2주 정도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뭘 조심해야 되느냐? 첫 번째, 물건을 들다가 다쳤잖아요. 물건을 드는 동작을 하시면 안 돼요. 최대한 조심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오래 앉아있는 자세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나중에 압박력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텐데, 척추의 압박력이 굉장히 커지는 자세가 앉아있는 자세예요. 그 앉아있는 자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디스크의 압력을 훨씬 더 많이 주게 되고 디스크가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회복에 큰 도움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앉아있는 자세를 최대한 피하자. 이게 명심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그러면 어떤 자세를 유지해야 되느냐? 서 있는 자세와 누워 있는 자세가 가장 좋은데, 누워 있는 자세가 압박력이 가장 적은 자세이긴 해요.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고 있고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계속 누워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서 있는 시간을 최대한 늘려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앉아서 일을 하는 그런 상태가 있더라도 앉아 있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돼요. 10분이나 20분 정도 일하고 일어서서 조금 휴식을 해줘야 돼요. 이게 개념이 좀 웃기죠. 우리는 앉아서 휴식한다고 생각했는데 척추는 그렇지 않아요. 서 있을 때 오히려 휴식이 더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앉아 있는 자세를 최대한 피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아시고 계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사를 맞고 나서 어느 정도 2주나 3주 뒤에 어느 정도 통증이 사라지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참고로 처음 삐끗하신 분들한테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 번 삐끗하는 사람들은 저한테 오히려 얘기를 해요. 원장님, 이거 급성기 때 많이 아플 때 치료하고 나서 어느 정도 좋아지고 나서 조금 있다가 또 삐끗하던데 이거 좀 근본적인 치료 방법 없어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흔해요. 그런데 처음 삐끗해본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죠. 사실은 처음 삐끗한 사람들을 치료를 정말 잘해야 그 환자분들이 두 번째, 세 번째 삐끗하는 걸로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삐끗해 하신 분들한테 제가 정말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척추를 감싸고 있는 근육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척추를 보호하고 있는 근육은 겉근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겉근육이 뭐냐? 여러분들이 흔히 키우고자 하는 근육들이 있죠. 뭐 우리가 윗몸 일으키기를 하거나 아니면 플랭크를 하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피트니스 센터에서 하는 운동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필라테스를 하거나 이런 일반적인 운동을 할 때 커지는 근육들, 겉에 있는 만져지는 근육들을 우리가 겉근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모형을 지금 이렇게 인위적으로 제가 만들었는데, 이게 하여튼 제가 좋아하는 사탕인데, 사탕을 다 먹고 나서 제가 이 철제 상자거든요. 이걸 어디에 쓸까 고민을 했었는데 버리기는 너무 아깝고 해서 내돈내산이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척추 모형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면 정말 좋겠다고 해가지고 요걸 이제 오늘 급하게 만들어 본 거예요. 되게 좀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서 제가 만들어 봤는데, 척추가 하나부터 5개가 있어요. 우리가 허리 척추를 얘기하는 거죠. 이 척추를 감싸고 있는 근육을 물론 다 감싸고 있지만 대표적인 근육만 예를 들어 설명을 할 거예요. 첫 번째, 여기가 몸의 앞쪽이라고 쳐요. 이게 척추고, 몸의 앞쪽에 대표적인 근육, 이제 운동 전문가들은 알겠죠. 대표적인 근육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장요근입니다. 자, 뒤쪽에 있는 근육은 대표적인 뭐가 있을까요? 기립근이 있겠죠. 그 다음에 양 옆쪽에 있는 근육은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측복부가 있겠죠. 영어로 ALAW라고 그러죠. 안테로라테랄, 어브도미널 월이라고 표현하는데, 요 방향근이 될 수도 있겠죠. 이 네 방향으로 이 근육들이 우리 척추를 못 움직이게 보호를 해줘요. 만약에 이 테이프를 떼버리면 이 척추는 금방 무너져요. 이게 굉장히 미끄럽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네 가지 근육들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고 붙여 놓았더니 안정적으로 얘가 흘러내리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 역할들은 척추가 무너지지 않게 올바른 정렬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근육들의 단점이 있어요. 뭐가 단점이냐면, 이 근육들은 힘은 좋지만 지구력이 굉장히 약해요. 그리고 서로 간의 균형을 완벽하게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척추는 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다른 근육이 있어요. 중요한 근육. 자, 속근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local core muscle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국소적인 코어 근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척추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대표적인 근육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다혈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척추에 3레벨에 걸쳐서 붙어있는 근육인데, 그 다혈근이 척추 가까이 붙어서 척추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는 거죠. 물론 이 다혈근 뿐만 아니라 다른 3가지 근육이 또 있어요. 총 4가지거든요. 다혈근이 있고, 또 하나는 요 위쪽에서 잡아주고 있는 안정성을 확보해주는 IAP 형성을, IAP는 여러분들 일반인들은 모르셔도 돼요. 하여튼 복강내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횡격막이라는 근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복행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코르셋처럼 앞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뒤쪽까지 이렇게 감싸고 있는 가장 안쪽에 있는 복근이 있어요. 그 근육.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골반 아래쪽에서 이제 받치고 있는 골반척은 이 네 가지 근육이 우리가 로컬 코어 근육이라고 해요. 이 근육들이 우리가 복강 내 압력을 형성해서 이 척추를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힘은 엄청 강하진 않지만 위치가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역할을 해줘요. 그럼 삐끗했다는 사람들은 이 겉에 있는 근육이 다쳤다라기보다는 그 안쪽에 있는 근육들이 다치고 손상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맞는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다친 사람은 나중에 이 근육들이 회복된다 하더라도 안쪽에 있는 국소 코어 근육들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절대 완치로 갈 수가 없어요.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이 로컬 코어 근육, 복행근,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아요. 이런 근육들에 관해서 얼마나 효과적이고 얼마나 중요한 거에 대한 이 연구가 1990년대부터 이제 호주의 퀸슬랜드라고 하는 이제 도시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학교에 계신 하치스라는 교수님, 리차르슨, 하이드스 이런 교수님들이 이런 이론들을 벌써 발표했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치료들이란 말이에요. 이 치료들을 이름을 붙일 때 모터 컨트롤 또는 뭐 스테빌라이징 엑서사이즈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그런 치료들을 우리나라에서는 적극적으로 안 해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대부분은 우리나라는 아프면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이제 약 먹고 수술하는 게 워낙 싸기 때문에 물론 싸다는 표현이 OECD 국가에 비해서 싸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그냥 치료를 해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뭐 허리 수술하면 거의 뭐 5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한국에서는 굉장히 싼 금액의 수술을 할 수 있으니까 쉽게 접근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무조건 올바른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큰 병에 걸리기 전에 초기에 빨리 바른 대처를 해서 이 척추를 보호해주고 있는 로컬 코어 근육, 아까 전에 국소 코어 근육이라고 그랬죠. 그 근육을 올바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치료라는 거죠. 물론 제가 유튜브를 계속 하게 되는 순간 제가 로컬 코어 근육을 어떻게 발달시켜야 되고 이런 교육들도 하겠지만 오늘 아주 기초적인 얘기들만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허리 척추가 오랫동안 지속됐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 나는 기침을 할 때도 허리가 너무 울리고 아파. 또는 변을 누울 때도 너무 아파. 또는 허리를 숙이거나 젖히거나 모든 동작에서 너무 아파. 나는 앉아있을 때도 아파요. 누워있을 때도 아파요. 모든 동작이 아픈 사람들은 척추에 불안정성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척추에 불안정성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99% 이상 이 국소 코어 근육이 다 엉망으로 무너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근육들을 빨리 회복해야만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좋아하시는데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본인이 만약에 금방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척추에 불안정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또는 환자라면 여러분 로컬 코어 근육, 국소 코어 근육을 회복시켜주고 운동시켜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가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병원에서 물리치료사 선생님들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안 하는 데가 훨씬 많아요. 또는 필라테스 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걸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이걸 알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헬스 트레이너 선생님들 중에도 이런 코어 근육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호흡부터 치료해주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분들을 찾아서 만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올바른 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근본적인 치료에 더욱더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 여기까지 강의 마칠게요. 너무 길어졌는데요. 저는 더 포쇼의 대표고 가정의학과 전문의 조준이라고 하고요. 제가 병원에서 어느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 밝히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병원에 뭐 이런 제가 이걸 하고 있으니까 우리 병원에 환자가 더 많이 와주세요. 이런 개념으로 알아들으실까봐 최대한 이제부터 유튜브를 하면서 제 병원 이름은 이제 밝히지 않을 것을 이제 약속을 드리고 항상 그렇게 이제 진행할 생각이에요. 제가 한 번도 쉬지 않고 얘기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에 한 100분의 1 정도밖에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요. 너무나 안타깝지만 오늘 여기서 줄이고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죠. 구독자 1000명 될 때까지는 항상 진중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만 여기서 오늘 줄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